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또 8.15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광주 시민 한 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도 집회에 다녀온 뒤 교회 예배에 계속 참석했습니다.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와 이들이 다니는 교회를 매개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개신교계는 대면 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8.15 서울도심 집회에 참석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명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명은 각자의 교회에서 예배에 참가했습니다. 이런 연결고리로 광주 284번째 확진자는 성림침례교회 교인 등 41명을 감염시켰고 북구 양산동 확진자 일가족도 집회에 다녀온 이후 광산구 한 교회에서 예배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교인 22명을 상대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집회 참석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확진자가 된 40대 여성도 광주 사랑하는 교회 예배에 자주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어떤 특정 교회 목사의 설교나 이런 게 좀 감동적이다라는 소문을 듣고 하면 그런 교회를 부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코로나19의 감염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밀집된 종교 활동에 대한 자제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느슨하게 대응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감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역 지침을 따르겠다던 기독교계가 돌연 입장을 바꿔 대면 예배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행정명령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특정 교회 일 때문에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식으로 전체 대변 예배를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겠다, 이것이 관건이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응급조치가 집합 제한 행정명령이라며 다른 자영사업자들과 달리 특정 종교단체에만 느슨하게 대응하도록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남 지역 어린이집도 운영이 중단됐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긴급 보육을 신청해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건데요. 일부 지역에선 방역 조치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전남도청 청사 밀집도를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재택근무 등을 통해 20%가량의 직원 자리를 비워 사람 간의 접촉 가능성을 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연이어 비상근무 상황. 직원들이 일터를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보육시설도 바빠졌습니다. 전남도청 직장 어린이집은 도청 공무원 자녀 99명 가운데 2일 기준 75명이 등원해 휴원 조치 속에 76%의 긴급 보육률을 기록했습니다. 어린이집 내 거리두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긴급 보육이 꼭 필요한 가정에서만 부모님들께서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전남 1087개 어린이집이 휴원 중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순천과 인근 지역만 어린이집 운영률이 낮을 뿐 긴급 보육률이 70%를 넘는 곳도 있고 목포와 강진, 영광, 한평 등은 50%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보육을 이유로 재택근무, 휴가를 선택하기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맞벌이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보내셔야 되고 추가 확진자 없이 잠잠해지면은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이 차량 운행도 해달라고 할 것이고. 전남 22개 시군에서 33%의 아동이 어린이집에 맡겨지고 있어 등원율은 지난주 22%보다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앞서 어린이집이 휴원했던 지난 5월에도 90%의 아동이 등원하며 방역 조치가 무색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논문 대피를 주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석연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교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A씨의 이름으로 작성된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유아 아동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미술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논문을 작성했다는 A씨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악을 전공한 A씨가 미술 교육 관련 논문을 쓸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논문 처음 봅니다. 사전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논의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봤겠지만 저는 처음 봤고요. 누군가 논문을 대신 써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지도를 맡았던 B 교수의 제안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2월 B 교수는 A씨에게 논문 작성을 도와줄 박사와 연결시켜주겠다며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가격이 비싸다고 하자 600만 원으로 가격이 내려갔고 A씨는 실제로 송금까지 했습니다. 그 뒤 당사자도 모르게 논문이 작성돼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표절률이 높아 연구윤리 검증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고 돈은 다시 A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교수가 논문이 좀 어려우시면 써준다는 분 계시니까 그냥 그렇게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해당 교수와 박사는 대필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B 교수는 당시 자신이 다른 이유로 해임 절차를 밟고 있어 논문을 지도해줄 다른 박사를 소개해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박사의 계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긴 했지만 돈 거래가 오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사 역시 A씨가 초안을 잡아준 논문을 지도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논문 초안은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제가 메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한테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은 B 교수가 지도를 맡았던 다른 학생 4명의 학위 논문에서도 나타납니다. 4명 가운데 3명의 표절률이 50%를 넘어선 논문을 학위 논문으로 제출했습니다. 2명은 논문 제출 뒤에 연락을 끊었고 나머지 2명은 논문 제출을 스스로 철회해 연구윤리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A씨를 포함한 5명 모두 B 교수가 또 다른 문제로 학교에서 해임되고 나자 졸업 논문이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완성이 된 논문을 표절률만 검사를 해서 통과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갑자기 포기했다는 것은 자신이 없었던 거죠. 다른 교수로 바뀌었을 때 이건 반드시 밝혀지는 거고 들키는 거고. 학생들은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교수는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태풍 마이삭은 전남에도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농촌에선 애써 키운 과일이 떨어지고 벼가 쓰러졌는데요. 연이어 몰아치는 태풍 소식에 농민들은 다시 일어설 힘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마이삭의 위력은 예상했던 것만큼 강했습니다. 여수 간이암과 검은도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60km에 달하는 등 강한 바람으로 도내 3,3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고 광양 백운산과 여수 돌산 등에 최대 211mm에 이르는 비를 뿌리면서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것은 물론 가로수와 전신주가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이은 태풍의 영향은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특히 수확기 농사 피해도 속속 확인돼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760헥타르의 논에서 벼 쓰러진 피해가 발생해 한 해 농사가 물거품이 되는가 하면 아침에 들을 다 둘러보고 지금 좀 급한 데만 우선 지방 뭉구는 겁니다. 좀 힘들죠. 430헥타르의 과수원에서 애써 키운 과실들이 맥없이 떨어져 나가 농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달린 것도 바람이 흔들려서 꼭지가 지금 많이 지금 상처가 나 있어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 또 떨어질 건데. 매년 맞닥뜨리는 자연재해이지만 최근 집중호우에 이어 반복되는 태풍에 대비하는 것도 막막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원봉사의 손길도 기대하기 힘들 뿐더러 다음 주 태풍 하이선이 내륙을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에 답답함은 커져만 갑니다. 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이 이루어져야 저도 생계를 유지할 텐데 그 생계마저도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로 복구가 한창인 지역 역시 계속되는 기상 악화가 주민들의 복귀 의지마저 꺾을까 우려되는 상황. 땀의 결실을 맺을 시기에 자연재해란 악조건이 반복되면서 도내 곳곳이 수확 대신 실현의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2년 전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에 통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엔 광주 군공항 이전도 함께 추진될 거란 기대가 깔려 있었는데요. 하지만 군공항 이전에 전혀 진척이 없자 민간공항만 옮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공항은 연인원 200만여 명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국제선 기능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여전히 광주를 대표하는 교통 관문입니다. 평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주차장에는 차량들이 가득 찰 정도입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이정환 의원은 시민들에게 중요한 시설인 광주공항을 내년까지 무안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공항만 옮길 경우 군공항 이전 작업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남도의 군공항 조기 이전에 협력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협약 내용도 전면 무효화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공항 통합 계획에 대해서 광주시 의회 차원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광주시도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민선 7기 들어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이 흐지부지된 가운데 광주시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민간공항 이전을 추진했다가 시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교통 접근성이나 불편함은 이렇게 놔둔 상황에서 이렇게 군공항이 진척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보내는 어떤 부분은 다시 이렇게 한번 잘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잘 판단해야 되지 않는가. 대구공항 이전 작업과 달리 꼬일 대로 꼬여버린 광주공항 이전 문제.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경찰이 술집 종업원 등을 성추행하고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늘 광주 광산경찰서장 A 경무관을 직위에서 해제하고 정재윤 광주경찰청 수사과장을 직무대리에 임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서구 풍암동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 3명과 주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전교조 법의 노조 위법 선고를 환영한다며 전교조가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과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도 입장문을 내 대법원의 법의 노조 처분 취소는 상식과 기본을 되살린 현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5.18 단체들이 전두환의 형사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의혹을 받는 전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세 단체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전두환 재판에서 5.18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씨를 허위 진술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5.18 단체는 80년 5월 당시 군 기록을 보면 송 씨가 광주를 다녀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송 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곡성군의 한 알루미늄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20여일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곡성군 석곡면의 알루미늄 공장에서 난 불이 지난 1일 오후 5시쯤 공장에 있던 알루미늄 등 금속 분말 200톤을 태우고 22일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금속인 알루미늄을 물로 끄면 폭발할 우려가 있어 약재를 통해 진화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교사 해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 도연학원 측이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 교사 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연학원 측이 교사 해임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며 명진고 정문 앞에 현수막을 부착한 김모 씨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노동조합은 부당해임에 공감을 표한 일반인에게
무리한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도연학원 측은 김 씨가 지속적으로 학원의 명예를 훼손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